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네. 그 정부에서 또 정책을 네. 발표했어요. 네, 네. 제목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해서 네. 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5만 원 정도. 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발표된 정책들이 기존에 네. 2024년 8월 8일 날 발표됐던 네. 소위 그 88 대책. 네. 그 88 대책의 일환이었고 그거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거거든요. 후속 조치라고.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88 대책은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책 발표였죠. 맞아요. 그래서 그 대책의 어떤 진행 과정, 네. 그 실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리마인드하고 네.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대책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뭐 전체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네네. 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해서 네네. 몇 가지 좀 살펴보죠. 네. 화면 좀 볼게요. 네. 2024년 8월 8일 네, 88 대책의 내용이 세부 추진 과제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의 내용이 그때 크게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네, 확대, 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제일 관심이 등등. 많이 갔던 부분이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먼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책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내용이 정비 사업의 속도를 제고해서 뭐 부담을 경감하고. 네, 도심 내니까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정비 사업하는 걸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급하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네. 보면 최신 기사죠. 네. 최신 기사에 그 부동산 시장이 현재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를 확대하고. 네네. 지금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네, 부분이죠. 그렇죠.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선호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 결국에는 88 대책에서 얘기한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 재건축 촉진법이 제정이 되진 않았지만 네.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재건축 촉진법이 뭐 그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어떤 그렇죠. 뭐 절차 간소화 뭐 그렇죠. 이런 거였죠. 절차 간소화, 뭐 절차 통합,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지원도 있었고 세제 지원도 네, 있었고, 기억납니다. 금융 지원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88 대책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일기 신도시. 이거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선도지구.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를 선정하는데 그때 뭐 일산 6,000호 뭐 이렇게 해서 그 26,000호 플러스 알파를 선정하겠다. 일단 기본 계획은 26,000호였죠. 26,000호의 선정 기준을 밝히고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 접수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26,000호를 모집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뭐 훨씬 더 많은 7, 8배 그 가구 10만 원 이상. 네, 몇십만 원 이상의 가구가 공모 접수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고 11월 말쯤에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 선정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사업이 됐던 어떤 이 정비 사업이 굉장히 이 선도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범 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맞추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정부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핫하죠. 8,000호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59,000호가 7배. 분당 지역에서만 아이고. 접수를 했어요. 신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거래가 신고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게 이제 결정이 11월 말에 된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네요. 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네,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그 소규모 주택 사업, 맞아요. 이런 것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공공 신축 매입 공급을 확대하겠다.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을 신규 도입하겠다. 요거는 주로 이제 LH라든지 그런 공공기관 SH에서 매입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공공 신축 매입 약정 신청이 12만 호가 넘게 지금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일까? 저희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지금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죠. 맞아요. 사업 진행을 했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대책 발표가 있을 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상당히 지금 선두주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12만 원가 그때 이미 접수가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지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거고 7월 말 7만 7천 호 통해서 12만 5천 호로 늘었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LH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뭐 평가가 좀 박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시장 좀 친화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때 당시에는 무제한 매입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상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여전히 까다롭더라. 까다롭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아파트의 시장 기반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해서 이거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었죠. 맞아요. 소규모 건설 사업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 맞아요. 이 완화하는 내용이 사실은 1년 내 멸실하고 3년 내 토지를 신축. 매입을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중과세를 3년 내 신축해서 매각하면 일반세율만 적용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사실은 저희도 있죠.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신축했던 것들이 해당되는데 벌써 이제 3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5년 내 매각으로 완화시켜주겠다. 이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시행령 개정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되어 있어요. 개정. 제가 이제 좀 알아본 바로는 올해 연말쯤에 12월. 통과가 되지 않을까. 12월에 많이 법 통과가 많이 되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아직 개정은 안 됐다. 그러나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일몰 연장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현재는 2024년 12월까지로 올해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되었는데 2027년 12월까지 연장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개정은 안 됐다. 그러나 의회에 입법 예고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래요. 입법 예고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개정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가능성이 아주 큰 걸로. 그래서 대책 발표 이후에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다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혜택을 보면서 사실은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매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니까 관심을 안 가릴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이제 88 대책에도 방송을 한번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요거 법 개정되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알려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12월경에 확인을 해서 또 다시 한번 보여준다든지. 같은 내용이지만 신축 소형주택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수 제외하는 규정도 그것도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요해요. 신축 소형주택 주택하는 경우에 취득, 종부세, 양도세 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완전 제외하는 거니까. 이것도 시행될 가능성이 아주 연장돼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축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지금 하여튼 뭐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도 올해 12월. 이거 세 가지만 보더라도 진짜 12월 달에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죠. 그래서 이 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네요. 또 뉴 빌리지 사업이라고 이것도 88 대책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추진하겠다.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굉장히 좀 그 지역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기사죠. 최근 기사에 보니까 국토부 목표보다 신청이 2배나 많이 몰렸다. 역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혜택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래서 30곳을 이제 목표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지자체가 61곳을 신청한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에는 지금 이게 진행되면 사실은 150억의 국비 지원도 있고, 그렇죠? 지원 내용이 많았죠.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혜택을 주니까 인기가 많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이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물량 확대가 88 대책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 내용이었고. 이거에 따라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 택지 후보지를 8만 호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 2024년에 5만 호를 발표하고 2025년에 3만 호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딱 약속을 지켰네, 숫자를. 약속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네. 4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요거는 이제 확정이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3만 호 더 발표하겠네요. 그렇겠죠. 어디가 될지는 아직 약속을 모르지만. 지킨다면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서리풀 2만 호, 고양 대곡, 그다음에 의정부 용현동, 의왕에 3번 가깝겠죠? 의왕에 이제 이런 곳들을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다. 그리고 이미 구역을 지정을 했죠. 네. 그러면 내년에 3만 호는 어느 지역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뭔가 좀 보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보관이 있지는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맵을 봤을 때 지금 보니까 김포? 이제 북쪽, 그러니까 네.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남권이잖아요. 네네. 거기 지역도 그렇고 이쪽 그 동쪽 권역도 조금 빠지지 않았나. 보니까 남쪽, 네. 뭐 북동쪽, 뭐 북서쪽 있는데 서남 쪽 없고 그 남동 쪽이 조금 빠져 있지 않나. 네네. 뭐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리 얼마 해볼 수 전에도 있겠네요. 강서 쪽으로 네. 조금 활성화를 해보겠다라는 네네네. 어떤 서울시의 의지 발표가 의지가 있었고,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한번 그린벨트가 또 해제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보는 조심스럽게 것도, 한번 기대해보는 걸로. 기대해보는 것도 있죠. 네네. 만약에 이제 2025년도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김포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3만 호가 발표가 된다. 네네. 그러면 뭐 이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88 대책과 지금 현재 시점을 한번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정말 그 88 대책이 시장에 영향이 굉장히 큰 대책이었는데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비주택의 그 세제 혜택 부분, 네네. 뭐 취득세, 양도세, 뭐 종부세에서 배제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책인데 맞죠.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뭐 12월 달을 이제 예측을 또 해보고 네.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 내용까지 한번 짚어서 꼭 말씀을 드려서 실행됐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